드디어 홍연이 피어났습니다. 함께 물에 빠진 이강과 다리. 그곳에서 둘의 피가 섞이자 둘의 홍연이 붉게 빛나며 두 사람을 이어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자 이강과 부보상 박다리의 몸이 뒤바뀌는 운명이 시작됐습니다. 본격 영혼 체인지가 시작되는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5회 예고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강과 다리의 피가 섞이면서 끊어졌던 홍연이 다시 연결됐고 그와 동시에 둘의 몸이 바뀌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이 바뀐 상황에 당황합니다. 아니, 충격에 빠지죠. 다리는 하루아침에 세자의 몸이 되어 궁궐한 모든 이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 하루빨리 궐 밖으로 도망치고 싶지만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강의 최측근인 신원과 새돌이 눈에 불을 켜고 지키는 것은 물론 궁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세자를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세자의 말투도 정자세로 앉는 것과 걷는 법조차 낯설고 골룡포와 익선과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도 위험이 필요한 자리에서 다리는 일거수일투족이 위기인 셈이죠. 게다가 정적인 좌상 김한철과 대왕대비의 눈을 피해야 하니 다리 입장에서는 궐 생활은 그야말로 생존 게임 그 자체였습니다. 한편 다리의 몸에 갇혀 궐밖 재운대군의 집에 머물게 된 이강은 자신의 몸을 되찾기 위해 궐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기 시작하죠. 고민 끝에 내관으로 분장한 이강은 궐로 잠입해 다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강 도리라 하옵니다. 저하. 자신의 몸을 하고 있는 다리를 마주한 이강. 다리는 구세주를 만난 듯 기뻐하며 그를 반깁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되돌릴 방법을 본격적으로 찾아 나섭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날처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입맞춤?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 둘은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보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둘의 몸이 바뀌기 직전 물속에서 나눴던 입맞춤이었죠. 몸을 되돌려야 한다는 명분 덕분에 자연스럽게 둘의 스킨십이 점점 늘어갈 것 같아요. 이미 다리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한 이강. 다리를 볼 때마다 그녀가 연월인지 다리인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죠. 지난번 재운대군과 다리가 다정한 모습으로 함께 있는 것을 본 순간 이강은 분명히 질투심에 불타올랐습니다. 저건 좀 아니지 않냐? 지나가다가 보였고 보이니 멈췄고 멈추니 깨달았다. 내 마음. 게다가 이강은 플러팅 장인인데요. 이쁜 건 네가 더 이쁘거든. 또 저렇게 예쁘게 웃지 또. 최측근들조차 깜짝 놀랄 정도의 심쿵 멘트를 쏟아내며 없던 감정도 피어나게 만드는 이강의 플러팅. 이강의 적극적이고 솔직한 직진에 다리의 마음도 두근두근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강과 다리의 달달한 로맨스.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월화노인의 봉인에서 풀려난 건 홍연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홍연과 함께 잠들어 있던 기억까지. 잊혀졌던 연월의 기억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아직 다리는 자신이 세자빈 연월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강과 몸이 바뀌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홍연의 인연까지 점점 강하게 이어지며 다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감정들과 잊혀진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야 하는 궁궐 안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풍경, 익숙한 장소, 익숙한 냄새 그리고 익숙한 듯한 이강의 눈빛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리의 무의식 속에 감춰진 기억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월화노인이 봉인했던 이강과 연월의 인연, 즉 운명을 피해 살아가도록 끊어놓은 두 사람의 인연이 다시 맞닿으면서 봉인되었던 연월의 기억 또한 봉인을 풀고 되살아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기억이 돌아오는 것이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다시 희생될 수도 있다는 위협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비극이 반복된다면 더 큰 비극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연월은 이강의 사랑을 듬뿍 받은 세자빈이었으나 끝내 패빈이 되었고 가문은 멸문당했으며 주상이 밀서를 보내 죽음을 강요하자 결국 자결을 택했던 비운의 여인입니다. 연월의 기억이 돌아온다는 건 이강과 연월 사이에 있었던 행복한 기억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슬픔까지 다시 떠오른다는 의미죠. 그리고 무엇보다 연월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권력자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좌상이 빈궁마마 닮은 그 얼굴을 보기라도 하면 그럼 어떻게 된디? 죽이겠지요. 이강은 5년 전 이미 한번 그녀를 잃었습니다. 그는 연호를 너무 사랑했지만 끝내 그녀를 지키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녀를 절대 잃지 않으려 할 텐데요. 만약 다시 살아 돌아온 연호를
또다시 잃게 된다면 이강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이강이 다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늘 걱정하며 마음 졸이고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다리에게 결국 화를 내고 마는 이유죠. 한편 우희는 아버지 좌상의 뜻대로 빈궁에 간택되어 BC 자격으로 별궁에 들어오며 본격적으로 궁궐 정치의 한복판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조신한 사대부가 여식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좌의정 김한철의 외동딸답게 강한 야망과 정치적 감각을 지닌 여인입니다. 게다가 행동력도 있어서 직접 이강을 죽이려고 나서기까지 했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강을 향해 총을 겨눴던 그녀의 차가운 눈빛. 기억나시죠? 우희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강을 몰아내고 자신의 정인인 재운대군을 차기 왕위에 앉히는 것. 한 번 실패하였지만 그녀는 그 꿈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던 중 별궁에 머무는 그녀의 귀에 수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저 요즘 정말 이상하지 않으셔? 다리가 세자의 몸으로 거란해서 천방지축 생활하게 되자 세자가 이상하다는 소문이 궁인들 사이에서 점점 퍼지기 시작한 거죠. 우희는 그 이상함을 남들보다 빠르고 더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세자 이강과도 부보상 다리와도 모두 접점이 있는 인물이죠. 이미 궐 밖에서 다리와 몇 차례 마주친 적이 있는 우희. 그녀는 다리의 말투, 표정, 성격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가 세자의 몸을한 다리를 마주하게 된다면 다리 입장에서는 우희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완벽하게 연기해야 하는데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우희 앞에서 실수를 했다가는 바로 다리의 정체가 들킬 수 있습니다. 다리가 이강의 몸을 하고 나타났을 때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어딘지 어색한 말투, 살짝 묻어나는 사투리 억양, 격식에 맞지 않는 행동 하나하나에 우희는 분명 이건 진짜 이강이 아니다라고 직감합니다. 만약 우희가 그런 의심을 품었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텐데요. 과연 우희는 다리의 정체를 눈치챌 수 있을까요? 또한 그녀의 야망은 다시 이강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으로 얽히고 설킨 세자 이강과 부보상 다리. 드디어 운명의 붉은 실 홍연이 다시 이어지고 몸이 뒤바뀐 이강과 다리의 운명서사가 시작됐습니다. 서로의 운명이 얽히고 기억과 사랑의 혼란이 시작되며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이야기가 몰아치고 있는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과연 이강과 다리는 다시 원래의 몸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월의 기억이 돌아온다면 모든 관계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MBC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는 금요일과 토요일 밤 9시 40분에 방송되니 본방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예측하시는 내용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리뷰와 예고 해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